상가 분양 수수료를 둘러싼 부동산 업체들의 법적 분쟁,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가 분양 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분양 대행 계약의 중요성과 정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등장인물. 이 사건의 주인공은 두 부동산 회사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무려 2억 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두 회사는 함께 상가 분양 사업을 진행했던 사이였습니다. 시흥시에 있는 D상가와 김포시에 있는 F상가, 이렇게 두 곳의 상가를 분양하는 일을 함께 했던 거죠. 분양 대행 업무의 실체. 먼저 D상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상가 13개 호실을 성공적으로 분양했습니다. 그 결과 분양 수익금이 1억 원이나 발생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회사가 이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즉 각자 5천만 원씩 가져가기로 한 거죠. 다음은 F상가입니다. 여기서는 주식회사 A가 14개 호실을 분양했고 총 분양 대행 수수료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정산 과정과 숨겨진 이야기.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G씨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F상가 분양 업무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G씨가 2020년 10월 20일에 주식회사 B에게 확인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이 확인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G씨는 김포 F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모든 수수료를 다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주식회사 A 계좌로, 5천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받기로 했다고 명시했죠. 법원의 증인으로 나온 G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인 I씨의 부탁으로 F상가 분양 업무를 수행했고 전체 수수료 1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계약금 횡령 의혹과 반전.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 I씨가 D상가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것도 분양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썼다는 거죠. 실제로 지불확약서라는 문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과거에 사용한 금액 약 4천만 원과 임의로 할인한 1천만 원으로 K상가 M5 분양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첫째, D상가 분양 수수료 5천만 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과 정산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둘째, F상가 분양 수수료는 1억 5천만 원 중에서 G씨가 직접 받은 5천만 원을 뺀 1억 원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1억 원과 함께 2021년 2월 3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나눴을까? 특히 주목할 점은 소송 비용 분담입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의 2분의 1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고가 청구한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인정받았기 때문에 승소와 패소가 반반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소송 비용도 반반씩 나누도록 한 겁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 대행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분양 대행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산을 미루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때도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G씨 같은 제3자가 개입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확인서나 정산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한 문서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함께 일할 때는 더욱 명확한 계약과 정산이 필요하죠. 이 판결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신뢰와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